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여러분들께 가입하라고 안내해드렸던 이 주소들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따로 기록을 남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링크를 잘 들어오신다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로 들어오실 거예요. 소대문자 구별하셔야 되고요. 숫자 명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주소를 그냥 크롬에다가 입력을 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페이지 하나가 열릴 거예요. 자, 다 들어오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저랑 이제 자바 1, 2 과정 총합 20일 동안 수업을 하실 텐데 그 20일 내내 사용할 수업 페이지입니다. 써있는 그대로. 이 수업 페이지에는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넘겨드리는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문제, 정답 이런 것들 다 수업 페이지로 공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소는 지금 기록을 하셔야 돼요.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카톡으로 보내놓거나 메모장에 적어놓거나 등등 어떤 방식을 쓰셔도 좋은데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자리에 즐겨찾기 해놓거나 북마크 해놓거나 이런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앉아 계신 컴퓨터는 다른 분들도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니까 컴퓨터에만 저장을 해놓는 거는 어떻게 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링크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수업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 안에 여기 적혀 있는 사이트들에 대한 뭐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페이지 링크만 잘 아시면 된다. 자, 기록 남기셨죠? 그럼 이제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랑 자바 1, 2 과정 20일간 수업 진행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은 앞으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전반적인 개요를 좀 다뤄볼 거고요. 수업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좀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아마 기본적인 툴 설치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바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설치 아마 오늘 첫날엔 그런 식으로 수업하고 종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얘네들 왜 가입했어야 되고 왜 이런 것들을 수업 시작할 때 진행을 했는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그냥 유튜브 채널 페이지가 떠요. 이 채널 페이지에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되게 뭔가 많은 재생 목록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수업이 종료가 되고 혹은 쉬는 시간이 되고 나면 여기에 재생 목록 하나가 이 자리에 또 하나 생겨날 거예요. 2025년 1월 14시 자바 방특이라고 해서 재생 목록이 하나 추가가 될 거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녹화된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했던 이런 영상 자료를 복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그 2시간 반 수업 듣고 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는 사실 힘들 거예요. 기본적인 언어 문법을 배우더라도 그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복습 자료로 제공을 해드린다. 그래서 복습을 좀 꾸준히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기타 등등 다른 수업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다면 보셔도 되기는 해요. 어차피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보겠다고 달려들면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주의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에는 자바 수업 진행했던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하려고 오셨는데 자바 수업 진행했던 걸 미리 보면 예습이 되겠죠. 자, 예습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공부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예습을 하는 순간 손해를 봐요.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무조건 복습은 당연히 해야 돼요. 복습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예습은 절대로 의미가 없어요. 언어 공부는 그렇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결국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언어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거고 새로운 방식을 익혀나가는 그런 게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것 중에 자바라는 언어를 배워보겠다고 이 자리로 오셨는데 이걸 예습을 해버리는 순간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는 정보 외에는 받아들일 마음이 안 생기게 돼요. 머리를 닫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어는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만큼의 길을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만큼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게 언어 공부예요. 그래서 예습은 절대로 하지 마셔라.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 풀 시간 드리고 뭐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설명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이해하고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절대로 예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추천드리는 건 다른 언어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바만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 파이썬이나 C 같은 언어들은 공부 안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런 언어 같은 거 영상 올라가 있는 거 있으니까 보셔라. 그건 괜찮다. 하지만 자바 수업인데 자바를 미리 듣고 온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언어는 스스로 생각하는 걸 멈추는 순간 이쪽은 도태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복습 자료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배우기로 안 되어 있는 과목이 궁금하다면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수업 영상이 녹화되고 내 수업이 종료될 때마다 영상이 업로드가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기도 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어차피 올라올 거 아니까 귀찮다고 안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첫날에 당연히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지금 열의가 넘쳐. 엄청 열정적으로 난 공부하려고 준비가 됐어. 이거 며칠 안 가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료 올라오니까 아 오늘 너무 귀찮아 수업 안 갈래. 그리고 영상 올라오면 그때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생기고 실제로도 많은데 당연히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가 아니에요. 학원이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가 다 공부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 수업에 들어오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면 사실 손해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시고 안 하시고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타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많이 얻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자료를 너무 이 자료에만 의존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업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이제 손실을 많이 보시게 될 거다라고만 잘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꽤나 크게 날 거예요. 영상에 이제 100%다 녹화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것과 녹화된 영상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걸 느끼지 않게끔 그냥 잘 참여를 하시면 문제 없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질문사항 오픈 채팅 이것도 링크 한번 눌러볼게요.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연결할 수 있는 링크 버튼이 있는 그런 링크인데, 이거 누르시면 저한테 그냥 1대1로 채팅방 연결할 수 있어요. 오픈 채팅방으로 나오니까 뭐 프로필 같은 거 비공개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혀 문제 없는데,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생기거나 학원 내에서 저를 마주칠 수 있을 때 궁금한 게 생기면 저한테 그냥 아무 때나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뭐 자바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공부하는데 혹은 다른 걸 공부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저도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자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과목을 다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셔도 되는데,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할 때, 복습할 때 제가 없잖아요. 모르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혼자 찾아보고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언어라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시점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한계를 풀어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하겠죠. 그때 사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복습하고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수업 페이지에 링크로 걸려 있으니까 수업 페이지 이 주소를 잘 기억하셨다가 집에서 공부할 때도 모르는 게 있다면 이쪽으로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얘도 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다고 해서 그냥 바로 여기로 들어와서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을 딱 던지시면 상관은 없어요. 저는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왜 좋은 습관이 아니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 오픈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려도 수업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찾아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 채팅방으로 거의 95%는 질문 안 하세요 저걸로. 근데 그 95%의 분들이 다 잘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질문 안 하는 95%의 학생분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 85%는 모르는 게 엄청 많은데, 질문할 게 엄청 많은데 질문을 안 하세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세요. 뭘 물어봐야 되는지, 내가 뭘 몰라서 지금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스스로. 근데 언어라는 걸 처음 배우시면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모르는가? 뭐 어떤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왜 못 풀고 있는가? 문법을 몰라서? 아니면 뭐 로직을 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제시를 하라는 게 진짜로 저한테 제시를 해라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충분히 생각하고 결론을 내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모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찾아봤는지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구글링이 됐든 GPT가 됐든 내가 모르는 게 명확해지면 그 인터넷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IT 이쪽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해서는 구글이나 GPT의 정보가 엄청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해결이 되거든요. 저한테 질문하러 오시면 제가 답변하기 귀찮아서 그러면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건 20일간의 기초 자바예요. 기본 자바. 딱 거기까지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바의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만 저한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바라는 언어를 100%다 공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실제로 자바를 가지고 뭐 웹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지만 자바의 10분의 1 이상을 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바라는 언어를 저도 그만큼밖에 몰라요. 근데 그만큼밖에 몰라도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만큼만 알고 사용을 했던 거고, 그만큼만 알지만 이렇게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언어를 100% 마스터를 해야지는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 외적인 것들을 다 스스로 찾아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습 습관이에요. 내가 뭘 모르는지부터 뭘 모르는지 파악을 했다면 그걸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내 걸로 만들려는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났음에도 찾아봤음에도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찾았고 어떤 정보를 봤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들어오시면은 뭐 본명을 말씀해 달라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처음에 한번 채팅방 들어오실 때만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비공개 프로필로 하시고 이름만 본인 이름으로 들어오시면 따로 이거 명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알아야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답변을 적절히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체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수업 영상 제공되는 거랑 질문하는 방법 같은 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업은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게끔 스케줄이 되어 있어요. 그죠? 2시간 반 동안. 자, 저는 14시에 수업을 시작하지 않을 거고요. 14시 10분에 항상 시작을 할 겁니다. 10분의 여유 시간을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10분까지 오셔라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2시까지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앉아서 수업 들을 준비를 하시고 뭐 준비야 1, 2분이면 끝날 텐데 뭐 10분씩이나 이렇게 시간을 늦게 시작을 하는가. 여러분들은 2시에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개발하다 오시나요?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다 오시나요? 뭐 잠자고 일어나서 일상생활 몇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상생활들을 하고 계실 분들이죠. 그러면 뇌를 풀 시간이 필요해요. 수업 내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설명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뇌가 이 프로그래밍 컴퓨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뇌풀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20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해력, 습득력의 차이가 되게 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큽니다. 이거를 착실히 수행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똑같은 내용을 전달드려도 스스로 이해하는 정도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뇌가 준비가 된 상태랑 그렇지 않은 상태일 거니까. 그래서 그 뇌풀기 하라고 시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2시까지 오셔서 수업 준비할 거 하고 이제 10분에 시작하기 전까지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게 될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걸 푼다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타자 연습 혹은 전날 공부했던 수업 내용 복습 이런 것들 진행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시 10분에 항상 시작을 할 거고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수업을 쭉 진행하다가 한 15시 10분에서 20분 혹은 30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쯤에 이 근방에 제가 쉬는 시간을 한번 부여를 할 겁니다. 한 번 쉬는 시간 드릴 거고 최소 10분 보장해 드릴 거고요. 10분보다 보통 조금 더 많이 드리기는 해요.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정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고 나면 이제 이 끝나는 시간부터는 2교시 시작이겠죠? 2교시 시작할 때 저는 출석을 부릅니다. 그 전에는 출석을 따로 부르지 않아요. 비대면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석 호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참가된 리스트 목록을 보고서 제가 따로 체크를 하고요. 이제 대면으로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석부로 호명을 하면서 출석 체크를 하는 걸 2교시 시작할 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2교시 시작.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2교시 시작할 때 출석을 부르는데 난 1교시만 하고 가야 돼. 뭐 9시에, 아니 2시에 와서 난 3시에는 좀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 그럼 나 출석 어떡하지? 그럼 저한테 말씀하고 가세요. 그럼 출석 다 인정해 드립니다. 딱히 조퇴 지각 이런 거 체크 잘 안 하고요. 어차피 출결에 대한 것만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출석 부르고 나서 내가 참여를 했다. 참여를 해보니까 이미 출석을 부른 것 같다. 그럼 그것도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뭐 그 앞뒤로 다 상황이 바뀌어도 말씀하시면 되니까 크게 출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14시까지 여러분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바로 직전 수업이 또 있어서 직전 수업 스케줄이 14시까지로 또 되어 있어서 한 13시 50분에서 14시 사이 이 사이쯤이 되어야 이 강의장에 입실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것보다 먼저 오시면은 오늘도 아까 밖에서 기다리신 분들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 먼저 오시면 전 수업이 안 끝나서 못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을 해 주시고 이 사이 시간에 도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개요적인 부분은 다 다룬 것 같고요. 이걸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일단 구글입니다. 사용하던 계정이 있어도 새로 만들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큰 이유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사용하던 계정이 있어도 다시 만들라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개인적인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어떤 계정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메일 계정을 사용하던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그거 외적으로 개발 공부용 혹은 개발 공부에서 나중에 개발 취업할 때 사용할 이런 이메일, 지메일을 하나 더 만드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일단 개발자들은요 이제 네이버 다음보다는 지메일이 당연히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연동되는 사이트들이 많다라는 장점 그리고 애초부터 개발자한테 구글은 되게 중요한 존재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옛날 같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도 구글링은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구글링을 못하면 개발자 못해요. 아직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구글링이 제일 중요했다면 요새는 구글링과 프롬프트 AI를 활용하는 이 방식을 둘이 같이 병합을 해야죠. 프롬프트 AI는 챗GPT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녀석들 인공지능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정보를 활용하는 이런 능력이 개발자한테 되게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구글이에요. 그래서 구글 계정은 당연히 있으면 좋은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공부용으로 프로그래밍 공부용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알아서들 이거는 만드셨을 거니까 이제는 GitHub을 좀 볼게요. 로그인 하시면 뭐 처음 나타나는 모양새가 저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지금 이 자바라고 하는 자바 1, 2 광특 과정 수업에서는 이 GitHub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루게끔 하진 않을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이런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GitHub 그러면 뭐하러 가입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개발자가 되든 안 되든 일단 GitHub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해서 사용하는 게 결국은 코드 작성이죠. 코드를 작성해서 어떤 그 코드를 통해 만들어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게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될 텐데 그러려면 GitHub은 있어야 돼요. 얘는 코드의 형상 관리, 버전 관리, 뭐 협업 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작성한 코드를 여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GitHub이라는 건 사이트죠. 웹사이트입니다. 그럼 이 웹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접속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GitHub에 뭔가 저장을 했대요. 여기 이 사이트에 저장을 해놓으면 집에 가서 서로 다른 컴퓨터지만 이 사이트 들어왔을 때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거 그런 역할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이트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고 이런 사이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집에 가서 똑같이 사용하려면 뭐 메모장 같은 거에 붙여넣기 해서 파일로 빼서 메일로 보내고 USB로 옮기고 해야 돼요. 근데 개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 너무
좀 별로죠.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 툴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툴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이고 이제는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GitHub를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개발자는 있긴 하다. 근데 GitHub를 아예 안 써본 개발자는 없다. 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GitHub를 아예 안 써보는, 안 써봤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쓸 거야 라고 하던 개발자가 많았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일부였고.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GitHub는 무조건 쓰게끔 자리가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무조건 써야 돼요. 얘를 쓰지 않고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쓰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GitHub을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공부하는 시점부터 꾸준히 이 GitHub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공부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뭐 개발자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GitHub에다가 열심히 내가 공부했던, 내가 만들었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력서에 이 GitHub 주소 한 줄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취업을 더 좋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GitHub은 꼭 필요한 사이트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사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찾아보다가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수업에서 직접 다뤄지지만 않을 거다. 하지만 중요한 사이트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프로그래머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도 상당히 중요한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얘는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교육 자료를 우리가 추가로 더 얻어낼 수도 있고요. 코딩 테스트 같은 거, 문법 연습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채용, 공고 확인 같은 거 또 다 가능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이트예요. 되게 큰 규모의 사이트고 여기 교육 쪽에 가면은 교육용 뭐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유료 강의도 있고 교육에 사용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필요한 어떤 자료들 같은 것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다면 둘러보면서 추가로 접하시는 것도 좋고요. 채용 쪽에 들어가면 채용 공고 같은 게 올라오는데 이 채용 공고가 생각보다 이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가 꽤나 입지가 두터운 사이트여가지고 대기업들 채용 공고도 많이 올라와요. 대기업이랑 이 프로그래머스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협업을 해서 아예 코딩 테스트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이 프로그래머스 툴 안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꽤나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심심할 때마다 들어와서 좀 둘러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개발 공부를 어떤 식으로 뭐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런 마인드맵 같은 거 그리기에도 좋고요. 되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쉬운 문법 문제부터 실제로 대기업들이 진행했던 코딩 테스트 문제들도 예제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마인드맵 공부하는 마인드맵 하기에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의 집 회의라고 하는 이 회사 그래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는데 얘네들은 이런 게 주요 업무래요. 이 주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대요. 여러분들은 이 정보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업무 관련된 거를 나중에 공부해서 취업을 해서 개발자가 되면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싶었어. 백엔드 업무를 하고 싶었어. 뭐 이런 걸 하고 싶었어.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자격 요건, 이 회사는 이렇구나. 그럼 내가 적어도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보를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를 또 가요. 또 가서 또 보는 거죠. 아, 그럼 이런 회사에서는 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또 이런 공부도 추가로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공부들을 해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될지를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이야 자바를 공부했다고 여기에 취업 지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겠지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자, 코드.org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밑에 있는 타이핑 클럽 얘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로그인하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타자 연습 사이트예요. 자, 여기서 영타, 본인의 영타가 200타 이상이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 영타가 200타 이상 된다 없습니까? 자, 여기서 200타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냥 조금씩이라도 타자 연습하세요. 결국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로 작성해야 돼요. 다 영어예요. 한국어가 사용이 불가능한 거 아니지만 한국어를 잘 안 써요.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타가 빨라야 내가 그만큼 코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요. 물론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거 한 줄을 쓰는데 내가 영타가 막 50타래요. 독수리래요, 완전히. 오래 걸리겠죠. 이거 자동 완성으로 만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도 결국에 한 4-5글자는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이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는 있죠. 남들보다 2~3배, 4배 이상 오래 걸려서.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영타 연습을 해야 되고요. 아니요. 타수만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 한 분이 독수리 타법이긴 한데 250타에서 300타 나오신대요. 빠르잖아요. 그러면 문제 전혀 없어요. 양손 사용으로 안 바꿔도 괜찮고요. 저도 사실 양손 자리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약간 독수리랑 비슷한 타자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좀 여유롭게 치면 한 2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각 잡고 치면 300타까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최소 200에서 150에서 200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연습을 하셔라 라고 사이트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뭐 하루 날 잡고 열심히 연습한다고 그게 여러분들께 되지를 않아요. 연습을 할 거면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하루에 많이 할 필요 없고 뭐 한 2~3분, 5분 정도씩 꾸준히만 하면 늘어요. 얘는 치면 무조건 느니까 영타는 이해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면 느는 거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하셔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판컴 타자 연습에 영타 연습 있죠? 그거 하셔도 돼요. 어쨌든 타자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영타 연습이. 그걸 위해서 사이트 소개를 드렸던 거고, 코드업.kr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 이번에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따로 연동 로그인이 가능한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가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가입에 필요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리고 쉽게 가입이 될 겁니다. 가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로그인 진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여기 문제에 있는 문제집을 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자바기 때문에 자바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사이트를 들어온 건데 안타깝게도 자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C 언어 기초 백제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우리 자바인데 왜 C지? 문제 자체만 C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자바로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자바 코드로 인식이 되고 그렇게 인식된 자바 코드를 정상적으로 얘가 채점을 해줄 겁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 가볍게 알려드릴 건데 자, 첫 번째 1001이라고 하는 출력하기 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녀석을 눌러보면 이 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적혀 있는 뭐 코드 이만큼을 보면 이건 지금 C 언어 코드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유의 깊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어보시고 나서 그냥 이 문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뉘앙스만. 그래서 여기서는 프린트 F를 이용해 다음 단어를 출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프린트 F라는 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 문법을 배우면 그때 다 아시게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출력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써서 이 헬로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 여러분들은 딱 이만큼만 파악하고 나서 이 밑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입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입력이 필요가 없어. 그냥 출력만 있으면 돼. 그래서 입력 예시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는데 출력이 이렇게 나오면 된다 라고 하는 이 상황만 이해를 하시고, 상황을 이해를 다 했다면 이제 코드 제출을 누르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를 한 거죠. 이제 문제를 풀러가야 되니까 코드 제출을 누릅니다. 여기로 들어오게 됐을 때 여기 랭귀지가 파이썬으로 골라져 있는데 뭐 C로 골라져 있을 수도 있고 파이썬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자바로 바꿉니다. 이걸 자바로 바꿔야 자바 문법으로 코드를 제출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공부할 거니까 자바 문법으로 제출을 해야겠죠? 꼭 자바로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적는 이 코드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떤 코드를 제가 작성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자바 문법으로 코드를 작성을 한 건데, 자, 이를 제출을 해볼게요. 틀렸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많은 그 틀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자, 정답은 대문자 헬로. 첫 글자가 대문자인 헬로. 근데 제가 지금 만들어낸 결과는 첫 글자가 소문자인 헬로가 찍혔다. 그러면 뭐가 됐든 어쨌든 정답이 틀리면 여기 다른 결과가 나타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다시 돌아갑니다. 뒤로 와서 여기 제출 코드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아까 전에 내가 작성했던 코드가 그대로 나와요. 여기서 내가 왜 틀렸는지 인지했던 부분만 수정을 해주신 뒤에 다시 제출을 누르면 이제 맞으면 맞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100제를 전부 다 푸시면 되는데, 이 100제 안에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꼭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안 풀어봐도 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이 꽤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법을 조금씩 배워 나갈 때 제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 얘는 100% 문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못 풀어요. 자바라는 언어가 가진 문법, 뭐 한글이라는 언어가 가진 문법의 자음, 모음 이런 게 있듯이 자바도 그런 문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오늘은 새로운 문법을 좀 배웠네? 그러면 그 문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찾아다가 푸시면 돼요. 그렇게 문법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코드업 백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org 이거 얼른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이 사이트는 언어 설정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그 주소 복사에다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안 해도 수업 페이지에 다 있다 그랬죠? 자, GitHub는 구글 계정과 GitHub는 따로 링크가 없어요, 수업 페이지에.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접속하실 수 있는 거니까 빼놨고요. 프로그래머스, 여기 프로그래머스 자바 어쩌고 중급 입문 어쩌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아무거나 누르시면 프로그래머스로 연결돼요. 여기서 이걸 그냥 로고 누르면 프로그래머스 메인 페이지겠죠?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코드.org, 여기 코드.org 2단계 코스 3, 코스 4 링크가 3개나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코드.org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핑 클럽, 여기 타이핑 정글이라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해당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링크 수업 페이지에 다 존재해요. 코드업도 마찬가지. 여기 코드업 백제 누르시면은 해당 사이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링크는 진짜로 다 걸려 있으니까 수업 페이지 하나만 알고 계시면 언제 어디서든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코드.org 이 사이트에 일단 여러분들은 3단계로 가세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만약에 3단계를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럼 2단계부터 하세요.
근데 엔간하면 3단계부터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코스 3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꼭 로그인 진행한 후에 진행을 하세요. 그래야 기록이 남으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컴퓨터적인 사고라는 문제인데 얘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메이즈라고 하는 얘부터 푸실 건데요. 중간중간에 있는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써있는 얘네들은 안 해도 돼요. 이거 말고 남은 게 숫자로 이루어진 이런 녀석들이겠죠? 이렇게. 여기는 좀 단계별로 뭐가 있는 것 같고. 자, 메이즈라고 하는 단계의 1번부터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서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쭉 다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푸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메이즈 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이즈는 미로죠. 들어오면 이 좀비가 뭐라고 해요. 근데 이게 못하셔도 돼요. 나는 이거 잘 어떤 느낌인지 번역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이거 그냥 우클릭해서 한국어로 번역 누르세요. 이렇게 이 정도만 번역된 거 가지고 문제 풀어도 전혀 문제 안 돼요. 이거 뭐래요, 얘 지금? 이 좀비가? 결과적으로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해바라기로 가야 해, 이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 좀비가 해바라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블록 코딩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자, 좀비가 해바라기로 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좀비가 지금 여기 있어요. 해바라기는 여기 있네요. 좀비가 해바라기한테 가려면 얘가 뭐 해야 돼요? 직진, 앞으로 가야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문제를 이해를 했고, 문제를 실제로 화면으로 그림으로 나타내져 있는 게 이쪽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작하기 위해 존재하는 블록 코딩 할 수 있는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 보면 move forward, 앞으로 가다죠. turn left, 왼쪽으로 돌다고요. turn right, 오른쪽으로 돌다겠네요.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앞으로 직진해야 되니까 move forward라고 하는 이 블록을 클릭 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연결이 됩니다. 자, when run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라는 의미예요. 얘는 무조건 있을 겁니다. 아마 문제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move forward 딱 이렇게 when ru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시작을 했을 때 얘가 앞으로 move 옮겨줄게, 움직일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블럭을 옮겨다가 코딩을 했죠. 이제 실행시켜 보는 거예요. 달리다. 자, 끝났어요. 그럼 지금 얘가 앞으로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어요? 한 칸만 움직였죠.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선이 있어요. 여기 있던 좀비가 여기까지 한 칸 온 거예요. 그럼 얘가 해바라기한테 가려면 몇 칸 더 가야 돼요? 2칸 더 가야죠. 그러면 이 블럭 하나당 얘가 한 칸을 가는구나. 그러면 이러면 한 칸 더 갈 거고 이러면 한 칸 더 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판단하고 파악한 뒤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진짜로 해바라기에 잘 도착을 했네? 문제가 없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되게 쉽죠? 쉬운데 이거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자, 이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turn left, turn right, 그 다음 move forward 3개예요.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해바라기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왼쪽으로 돌았는데 오른쪽으로 다시 돌으라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잖아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직진 3번이면 우리가 원했던 거죠. 자, 실제로 얘는 왼쪽 바라봤다가 오른쪽 바라보면서 다시 직진 3번 해서 도착을 해요. 근데 뭐라 해요 지금? 네, 4개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당신은 5개를 썼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불필요한 게 중간에 껴있었다는 얘기겠죠.
지금 우리한테는 왼쪽 바라봤다가 오른쪽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처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작업 공간이라고 돼서 지금 6/4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필요한 블록 개수예요. 이만큼이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예요. 자, 지금 이거 다 빼면 1/4입니다. 총 4개가 필요해. 근데 그 중에 1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블럭이라서 그래요. 웰 런을 포함시켜야 되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블럭은 3개 남았다. 블럭 3개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해 라는 소리입니다. 3개보다 더 오버돼서 뭐 5개를 쓰든 6개를 쓰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하지만 내가 최소로 필요한 개수를 넘어갈 때마다 나는 손해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불필요한 코드가 많이 섞여 있으면 그 프로그램은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실행하는데 계속 그만큼 리소스를 잡아먹을 거고 느려질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드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최적화 코드.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엔 떠올리기 힘든 컴퓨터적인 사고, 즉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어떠한 로직을 구현할 때 그 로직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습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얘는 문법이랑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웰 런이고 무브 포워드고 털 레프트고 털 라이트고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블록 코딩을 통해 최대한 이 최소 개수를 맞춰가면서 끝까지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스 3이 끝났다. 그럼 코스 4로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이야 이렇게 쉽지만 나중으로 가면 문제가 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뭐가 되게 많아져요. 이거 다 여러분들 근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다 하세요.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쭉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하세요. 그래서 이 코드.org를 되게 잘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뇌풀기 할 때 이런 거 해보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려요. 하는 방법은 이렇고요. 자, 그러면 여기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됐던 사이트들은 전부 다 안내를 드렸고 수업에 대한 내용도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쉬는 시간을 지금쯤 가지죠.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툴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바를 쓸 거기 때문에 자바부터 설치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설치들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